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일단 현재 보시는 영상은 제가 어제 밤에 녹화를 따로 해놓고 여러분들 아침에 시청하시라고 예약 업로드를 걸어놓은 겁니다. 자, 근데 일단 이렇게 예약 업로드까지 걸어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여러분들께 굳이 꼭 전달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한 건데, 최근에 여러분들 제 영상을 하다못해 1, 2주라도 시청을 하셨다, 아니 진짜 나는 지난주부터라도 시청을 하기 시작을 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마다 계속 큰 소리를 치면서 여러분들께 강조하던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다? 하방, 숏배팅 하지 마라. 그쵸? 지금은 절대 숏배팅을 해야 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HLB도 준비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좀 더 상방을 봐야 되는 타이밍이 맞는데, 그 상방을 봐야 되는 상황 속에서 HLB의 NDA 혹은 FDA 재심사 일정 관련된 거, 이게 일단 일정이 겹쳐 있고 HLB가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코스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또 HLB는 어쨌든 7월 달에는 무조건 이슈가 나옵니다. 왜냐면 이번에 타이베이 미팅을 신청을 했잖아요. 이거는 결국에 신청하고 나서 오케이 떨어지면 30일 이내에 미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6월 말쯤에 신청을 넣었기 때문에 7월 안에는 무조건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 게 첫 번째로는 FDA 측에서 NDA 재신청을 권고한다, 혹은 HLB 회사 입장에서 재신청을 했습니다 라는 또 내용이 나올 거예요. 어쨌든 무조건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죠. 뭐 재신청 넣는 걸 넣으면 되니까. 근데 주가는 또 신청을 넣었다는 것만 가지고도 급등이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계산을 해보자면 결국에 7월 달에 HLB가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LB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숏배팅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수에도 긍정적인 배팅을 하셔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 여러 가지 재료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도 제가 자료를 띄워놓고 설명을 다 드리긴 했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남북 경협 쪽도 뭐 테마 성향이지만 한두 개 보유를 해볼 만한 것들도 있긴 하고요. 원전 쪽은 후속주를 공략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언급드렸던 게 뭐 지수 레버리지뿐만 아니라 HLB부터 타이거 지주회사 상법 개정하고 이제 저 PBR에 대한 막판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어제도 다 드렸었고, 하반기 중에 이런 식으로 등등등, 그쵸? 설명을 싹 다 드렸었는데,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또 중요한 포인트, 어제 영상을 시청을 못 하셨거나 내용이 좀 흐지부지 됐거나, 한 번 더 여러분들 전반적인 내용들을 꼭 리마인드 한 번 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썸네일에다가 뭐 엄청나게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여러분들께 관심을 받고 막 이렇게 하기보다도 그때그때 중요하게 언급드렸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복귀하실 수 있게, 또 이게 장중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거랑 장 다 끝나고 아침에 개장하기 전에 영상 보시는 거, 이런 게 마음가짐과 시청하는 자세가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한 번 더 이것저것 준비를 좀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어제자로 제가 브리핑 드렸던 내용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시청하실 수 있게끔 제가 지금부터 한번 붙여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어도 꼭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 자, 무엇보다 이제 7월이 또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대로 우리가 하반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었잖아요. 벌써 반년 다 지나갔고요. 6월 한 달 동안에 한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근데 하반기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이상의 상승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시장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역사적인 신고가를 향해 달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죠. 제가 그거에 대한 근거와 설명 다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독하게 마음 먹고 내가 뭐라도, 여러분들이 1억을 투자하고 계시면 하다못해 비중 1, 20%인 1, 2천만 원이라도 뭐라도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무료로 도움 정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독 누르셨으면 구독자인지 확인만 좀 해주시고요. 받아보실 정보, 뭐 문자로 드리든 카톡으로 드리든 뭐가 됐든 받아보실 연락처 한 번만 남겨주시면 외부에 절대 유출될 일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HLB 영상 시청하셨잖아요. 그러니까 HLB 영상 시청 클릭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네이버 설문 작성해 주시면 제가 하반기에 정말 여러분들 계좌 수익률 자체를 두세 배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한번 싹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 한 번씩 꼭 클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부터 최근에 브리핑 드렸던 중요한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시장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까지도 물려있는 종목이 더 많다? 현금 여력이 없다? 그건 지금 투자를 잘못하고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지수가 이만큼이나 두 계단이나 꺾임없이 올라왔어요. 그쵸? 의미 있는 조정도 없이 거의 지금 수직 상승이나 마찬가지인 이 가파른 상승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근데도 지금 계좌에 물린 게 많아가지고 내가 뭘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진짜 여러분들 투자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스피도
주식시장들 보세요, 여러분들. 쉬는 게 있어요? 없어요. 3개월째 쉬지 않고 이렇게 우상향 보여줬고 코스피 지수 자체가 35% 올랐습니다. 근데도 지금 계좌가 물려있다? 근데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근데 지금부터 더 갈 것에 대해서 나는 배팅할 여력이 안 되고 지금도 다 물려가지고 손을 쓸 수 있는 게 없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손 쓸 생각을 안 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바꿀 수 있게 제가 전체적인 정리를 해드릴 거고 스토리를 다시 한번 짚어드릴 거고 HLB가 왜 중요한지도 말씀드릴 거고 HLB가 어떤 기여를 해주면서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와 또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지금이라도 바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냥 앞으로 이런 걸 관심 가지세요가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당장 때려 사야 되는 것들 뭔지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마음에 들면 그때 눌러 주십시오. 대신에 좋아요는 일단 여러분들 그냥 영상을 시청하시는 또 김 대표의 인사이드를 참고하는 데 어떤 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좋아요 한 번만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거 누른다고 여러분들 계좌에서 돈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아요만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짚어드리기 전에 오늘 특징주로 지금 오전장에 강했던 섹터들이 있는데 알래스카 LNG 쪽 얘네들도 지금 몇몇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괜찮지만 뭐 엄청난 신고가를 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뭐 대표적으로 조선주들은 그나마라도 좀 올라왔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HD 현대미포 이런 종목들은 이미 조선주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알래스카 LNG까지 모멘텀이 붙어가지고 같이 가고 있는 거고 삼성중공업도 뭐 LNG 관련된 움직임이 나올 때는 대표 주자로서 좋은 움직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오늘 좀 기자재 쪽에서는 의미 있는 게 이제 태광인데 저희 정규반에서도 성광밴드나 태광을 이미 보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저희도 10,000원 초중반대에서 보유를 했는데 지금 뭐 2배 가까이 수익을 내고 있고 중간에 절반 정도 한번 잘라 먹었었고 태광도 거의 뭐 2배 가까이 수익 났다가 지금 조금 빠진 상태죠. 자, 이렇게 해서 성광밴드, 태광 같은 기자재까지 수급이 붙고 있다라는 거는 어쨌든 조선업 기본 베이스가 너무 세다라는 거. 그래서 기본 베이스가 세다 보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엄청난 상승세를 1순위로 선발대로 보여주다 보니까 뒤따라가던 게 한정기술이라든지 우리기술 뭐 이런 종목들이 따라갔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원전 고리 1호기 이제 해체 승인이 났다라는 소식 때문에 잠깐 바짝 단기간에 급등 나오고 또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전 해체 관련주들이 또 3순위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주식시장 안에서 이렇게 스토리로 연결 지어가지고 대장주들이 움직이면 그 밑에 후발주자들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러한 흐름들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언급을 드린 건데 어쨌든 이번에 한미 관세 협의를 마치고서 우리나라 주요 인사들이 귀국을 했는데 미국에서 LNG 프로젝트에 한국이 좀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또 주목을 받았던 게 기본적인 뭐 LNG 관련된 것들도 있긴 있지만 뭐 쇠빙선 같은 것들도 부각을 받기도 했었고, 그렇죠? 아무튼 알래스카 LNG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일단 좋았다라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보실 만한 게 뭐냐면 남북 경협주예요. 그래서 이번에 중동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가장 심도 있게 또 예의주시해서 지켜보던 국가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죠? 북한이에요, 북한. 왜냐면 이란이 어떤 식으로 핵을 또 밀고 나가고 버팅기는지를 한번 보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실제로 어떻게 개입하는지 이걸 본 거고 미국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접 개입을 한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간접적인 개입을 했잖아요. 지원만 해주면서. 근데 이번에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참에 확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는 미국의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아예 직접 나서가지고 핵시설을 정밀 타격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결국에 북한도 의식하고 있고 지금 다 살펴보고 있다. 자,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어제 잠깐 발언을 했어요. 모 인터뷰에서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북한은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뭐 김정은하고는 여전히 우리는 뭐 친한 관계다.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고 또 대화로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게 뭐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굽히면서 하는 소리는 아닐 거 아니에요. 살살 달래는 거죠. 왜냐면 이란은 핵 같은 경우에는 개발 단계인 거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거고 버튼만 누르면 뭐 어쨌든 또 핵은 발사가 되는 상태니까 일단 조금 수위는 다른 것 같아요. 이런 건 일단 우선적으로는 테마적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제 남북 경협주 자체가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전 정부와는 조금 다른 스탠스잖아요. 아무래도 민주당 쪽이 북한하고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호의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스탠스다 보니까 어쨌든 남북 경협주도 조금 더 컨택을 해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몇 종목들 계속 꾸준하게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화장품이 계속 강한데 한국 화장품 수출액이 미국을 추월했다라는 소식. 그래서 일본 쪽에서도 한국 화장품이 엄청나게 잘 팔리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은 과거에 막 한참 중국인들 우리나라가 이제 사드 배치하기 전에 와가지고 한국 화장품을 필수적으로 사갔던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이 아예 그냥 미국 현지 내에서도 엄청 잘 팔리고 있고요. 또 수출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관광객들도 올리브영을 들린다든지 면세점에서 화장품 구매가 상당히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우리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모멘텀이 같이 붙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중국 관광객에 있어서 무비자 관련된 거, 요거 이제 승인 난다라고 하죠. 그래서 요것도 다시 또 영향을 긍정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은 안 그래도 수출 데이터도 좋은데 내수 쪽으로만 놓고 봤을 때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또 많이들 구입을 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화장품은 숫자로서 증명을 해주고 있고, 기존의 강한 종목군들이 계속 강하게 또 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뭐 실리콘투라든지 이런 종목들 엄청나게 신고가 뻗어가고 있죠. 오늘 또 신고가 부근까지 근접해 놓은 상태고, 한국콜마 같은 종목도 보시면 신고가 아예 가고 있죠. 그래서 엄청난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피부 미용 이쪽도 중국인 관광객들 오면은 우리나라 압구정이나 이런 쪽에 병원도 엄청 많이 가잖아요 또. 그래서 APR 같은 종목도 보시면 어마어마한 상승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화장품 이쪽도 계속해서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신규로는 매수하기가 어렵다고. 근데 좋은 놈들이 더 좋아지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함부로 매도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강세장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강세장이잖아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더 강한 시장이 될 거고, 강세장의 특징이 뭐냐면 매도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매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렇게 해서 신고가를 계속 가게 되면 절대 함부로 매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웃긴 말인데, 수익이 점점 더 극대화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그 기업 자체만으로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좋아서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주변 환경이 좋아져서 올라가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도주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몇백 %씩 상승이 나타나다 보니까 강세장일 땐 여러분들 종목을 함부로 파는 게 아니다. 포트폴리오를 딱 갖춰가지고 화장품, 뭐 의료기기, 조선, 방산, 인프라 딱딱 갖춰놓고 냅두는 거예요. 얘네들 계속 신고가 가잖아요. 그죠? 지금 신고가 가고 있는 섹터가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때도 여기저기 신고가 계속 나타났죠. 그런 것처럼 강세장에서는 함부로 매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강세장에서는 잘 사는 것보다 잘 파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사놓고 그냥 시장 꺾일 때까지 딱 묻어두시면 알아서 그냥 쭉쭉쭉쭉 계좌가 두세 배 가는 건데, 이거를 맨날 들여다보니까는 잘 팔아야 되고 잘 사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생각 때문에 불필요한 자리에서 매도를 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종목을 잘 팔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주도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주식들은 빨리 팔아가지고 갈아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원전 뭐 계속해서 지금 호재거리들이 막 남발하고 있죠. 산업부 장관에 김정관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을 지명했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정부가 뭐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산업부 장관이라든지 또 AI 쪽에 새로운 부서를 하나 만든 것처럼 핵심 인력들, 실제 필드에서 다 경험을 해본 그런 인력들과 그런 인사들을 장관급으로, 차관급으로 지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질 좋은 인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알아야죠. 모르는 사람이 해봐야 의미가 없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 사업을 그렇게 추진해 나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좋은 전략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원전은 여러분들 그걸 보셔야 돼요. 이슈가 계속될 수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일단은 뭐 수급적인 측면이라든지 주도주의 흐름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건 맞아요. 센티적인 측면에서는 주도적인 흐름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건 맞는데, 이제 신규로 수주가 더 들어올 것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 다음에 원전 해체 관련된 거, 이제 고리 1호기 이후에 고리 2, 3호기는 해체가 안 되는데 다른 원전들이 순차적으로 해체가 또 될 거거든요. 그러면 원전 해체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 볼 필요가 있고, 또 신규로 원전을 어떤 식으로 수주를 받아올 것인지 등등 이런 것들을 꾸준히 보셔야 되는데, 일단 원전은 아마 어지간한 좀 주요 큰 재료들은 대부분 다 나왔어요. 이제 조정이 얼만큼 나올 거냐, 여기에 대한 건데,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또 덥석 매수하면 안 됩니다. 이건 흐름을 계속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전력설비, 인프라, 이거는 뭐 사실 구조적인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쪽으로 지금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수주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원전 같은 것들이 강세 흐름 나타나면서, 혹은 뭐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 쪽 다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전력설비 인프라가 필수적으로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일진전기, 산일전기 다 신고가 가요. 이거 전부 다 지금 저희 정규반에서 다 보유하고 있어요. 절대 팔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미국 쪽으로 수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수주도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팔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시겠죠? 어쨌든 신고가 랠리가 계속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계속 영상마다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린 거, 무리해서 하방 배팅하지 마라. 인버스 절대 금지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주식장에서 여러분들,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힘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매수세예요. 매수세. 그럼 이 매수세라는 거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거잖아. 여러분들 지금 뭔가를 매수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들 하시잖아요. 그럼 돈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게 해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이 올라가겠죠. 시세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려면 돈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필요 충분 조건인 건데, 이렇게 해서 올라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지금 시장에 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지금 여기 그래프 두 개가 뭐냐면 여러분들, 고객 예탁금입니다. 고객 예탁금인데 2021년도 1월에서 6월달 한참 우리나라 시장이 꼭대기를 찍었을 때거든요. 업종을 놓고 와서 주봉을 놓고 보면 21년도 1월에서 6월, 여기죠. 여기에요. 이 구간인데 이 1월에서 6월달 이 구간의 고객 예탁금이 얼마였다고요? 여기 보시면은 72조입니다. 72조. 그쵸? 다시 돌아와서 이때 당시에 고객 예탁금이 얼마? 72조. 근데 지금 가파르게 올라온 현 시점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지난주 기준으로 했을 때 66조였거든요. 오늘자 보니까는 지난 금요일 마감 기준 69조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직 이만큼 수준까지도 안 올라왔죠. 그리고 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공매도 잔고가 평균적으로 11조 원이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에. 근데 지금 9조 원대입니다. 아직까지 또 2조 원의 여력이 남아 있는데, 이게 2조 원의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 구조가 시장이 여기서 더 올라가 버리면 매도를 해가지고 얘네가 손절을 해야 돼요. 그럼 뭐야? 쇼커버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고객 예탁금이 69조지만 공매도들이 못 버텨가지고 주식을 이제 상환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이 9조 원이 이쪽으로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9조 원 플러스, 물론 9조 원이 100% 다 들어오는 건 아니겠지만 69조 플러스 9조까지 여력이 있다라는 거고, 신용잔고도 지금 한 20조 원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데 보통 21조 이상이면 좀 약간 위험하긴 하거든요. 근데 무조건 21조가 된다고 터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수준과 어느 환경에서 21조냐 22조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면 지금 수준으로 놓고 봤을 때 23조 원대까지도 충분히 뻗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플러스 또 3조 원이야. 그리고 고객 예탁금이 지금도 해외 주식 매도해가지고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과 외국계 자금들과, 왜? 우리나라 이번 주 금요일에 뭐 있어요? 상법 개정 법안 통과하잖아요. 그럼 외국인들 또 한국에 대한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최소 30% 이상 해소된다라는 모멘텀 때문에 외국계 자금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개인들의 자금과 기관들과 공매도와 외국인들의 순현금과 모든 걸 합치면 이거 어마어마한 자금이 지금 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밖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자고요. 주가가 빠질 때 여러분들 아무도 안 사. 주식이 막 거래가 없이 떨어지거나 혹은 매도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데도 주가가 빠지는데 매수세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흘러내리겠죠. 근데 매수가 있으면 조금만 빠지면 치고 올려, 조금만 빠지면 치고 올려요. 그러면 지금 뭐야? 돈이 많다고 했죠? 그럼 뭐예요? 조금만 빠져도 바로바로 아래꼬리 만들면서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는 하방을 깊게 볼래야 볼 수가 없는 환경이라고요. 지금 바닥 콘크리트의 두께가 엄청나게 두꺼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밑으로 계속 곤도박질을 칠래야 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 예탁금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 잘 보세요. 이때 당시엔 여러분들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1440포인트부터 3000까지 더블이 난 상태에서 고객 예탁금이 72조였어요. 그러니까는 이때 당시에는 한 30몇 조였거든요. 30조 원대였는데 이때 기준으로 예탁금도 2배가 늘었고, 그리고 2배가 늘고 지수도 2배 이상 올라온 시점에서 꺾일 당시에는 금리를 인상해버린다라고 했어요. 이때는 이제 돈을 잠군다라고 했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나 많이 풀렸고 자산 가격들의 거품이 너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슬슬 잠궈야 돼라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꼭지를 찍은 72조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오늘자 기준 지수가 이만큼이나 올라왔긴 왔어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돈이 이제 붙기 시작했잖아. 여기는 여기서부터 돈이 붙기 시작했지만 지금은요 여러분들 최근부터 돈이 여기서부터 돈이 붙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는 과거 72조였으니까 72조가 꼭대기야. 그래서 지금 고객 예탁금이 69조니까 얼마 안 남았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고. 지금부터 들어오고 있다라고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지점이고요. 과거의 72조는 돈이 많이 들어와서 야 이제 거품 낀다라고 했을 때 72조였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은 이제 거품이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대상승이 시작하려고 하는 그 초입에서 이미 예탁금이 69조까지 자리를 잡아버렸고 이번 주 금요일 상법 개정 통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지금부터 시작. 게다가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는 2차전지 바이오 아직도 출발도 안 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1100까지만 잡아볼게요. 1100까지만 잡고 지금 783이잖아요. 이거 대략적으로 40% 정도 업사이드 나오거든요. 그럼 코스닥 레버리지 들어가면 얼마? 80% 정도의 수익이 난다라는 거예요. 뭐 더 튀면 더 먹겠지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지금 뭘 준비해야 되느냐? 개별 종목 단에서는 바이오나 2차전지도 무조건 보셔야 되는 거고, 코스피도 상단 전망이 지금 4000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일부 증권사들은요, VIP 고객들을 세미나로 모셔가지고 코스피가 4000 가면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해야 됩니다라는 거를 미리 지금 포트폴리오를 다 구축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시장 내의 자금들이 코스피 4000을 넘어서기 위한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고 계시냐라는 거죠. 물론 잘하고 계신 분들 있을 수 있겠죠. 일부 내가 너무 많은 비중으로 HLB 들고 있는 거 10% 20%라도 덜어내가지고 뭔가의 액션을 취하고 계신 분들 있겠죠. 저는 그분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내가 아무것도 못했다? 지금이라도 뭐라도 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2주째 계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드린 2주 동안에도 지금 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왜? 또 많이 올라갔으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갔다라는 그 기준이 뭔데? 그냥 최근에 많이 오른 거? 그 차트적으로? 그것만 가지고서 너무 많이 올라서 더 이상 안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요, 주식 공부 다시 하셔야 된다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돈이 어떻게 지금 들어오고 있고 어떤 식으로 돈이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지, 앞으로 또 얼마만큼의 자금들이 유입될 수 있는지, 그러한 환경이 왜 만들어지고 있는지 기사만 봐도 다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손가락 빨고 있으면 진짜 기회 다 놓치는 거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제가 또 다른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하다못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업을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벌었대. 돈을 다 벌어야 되는 게 정상이고, 돈을 벌었을 때니까 이제 대비합시다, 리스크를 관리합시다라고 코스피가 4000 갔을 때 여러분들께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은 저는 아직 원금도 복구 못했는데요, 이래버리면 저도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도 아무것도 못해. 근데 여러분들은 그 와중에 또 장기적으로 물리는 그 초입에 놓여져 있어. 근데도 난 아무것도 못했대. 또 꼬이는 거예요. 또 그러면 또 몇 년 시간 날리는 거야. 21년도 6월달에 고점 찍고 지금 4년 걸렸어요. 그쵸? 지금부터 반년 정도 스트레이트 상승 쭉쭉쭉 나와가지고 시장 많이 올라갔어. 그 안에 복구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 또 3, 4년 동안 고생하셔야 돼요. 그럼 이겁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물려서 아무것도 못했던 분들, 이거 1년 동안 복구를 다 하셔야 되는데 이때 못했다? 또 장기적으로 몇 년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는 거야. 그럼 따지고 보면 7, 8년 동안 여러분들은 아무 수익도 못 내고 아무것도 못하고 손가락 빨고 있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은행이라도 넣어놓으셔야지. 그죠? 그러니까 의미 없는 투자는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어차피 돈 벌려고 투자하는 거고, 어차피 제대로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기회, 몇 년 만에 한 번 오는 이 상승장 여태까지 다 기다렸잖아요. 코로나 때 돈 못 버셨던 분들, 이런 기회 한 번 더 오면은 제대로 한번 잡아보겠다, 다 그런 생각 한 번쯤 하셨잖아. 근데 왜 왔다는데 그걸 아무도 인식을 못하고 계시냐고. 이게 너무 답답할 노릇이에요. 왜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치냐면, 제 주변 사람들도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지금 제 주변 지인분들, 뭐 친한 형님들, 막 이런 사람들도, 증권업계에 있는 사람 말고 일반인들 다 지금 인버스 베팅하고 앉았고 엄청 뻘짓하고 있더라고. 나 미치겠어요 진짜로. 왜 그러냐, 너 진짜 후회한다, 그러지 마라 해도 아니래요 막. 그래서 야, 이게 개인들의 관점이 확실히 다르구나. 일반 평범한 개인 투자의 관점이 정말 다르구나. 근데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돈을 벌었냐고? 못 벌었잖아. 몇 년 다 까먹고 계속 손해보고 지금도 계좌에 다 물려있으면서 또 그런 본인들의 고집과 아집으로 투자를 해요. 근거가 없이, 데이터가 없이 그냥 자기 촉이 그렇대. 아니, 그렇게 촉이 좋아서 여태까지 돈 벌었냐고? 못 벌었잖아. 그죠? 근데도 그렇게 고집을 피우시는 분들이 많아서, 물론 이제 제 지인분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래도 조금 신경 써가지고 매일매일 영상도 보고 투자를 좀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발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진짜 제가 호소합니다. 여러분도 돈 번다고 저한테 떨어지는 거 없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이렇게까지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부동산 시장은 지금 대놓고 잠그고 있잖아요. 어제부터 LTV나 DTI, DSR 이런 거 지금 다 규제 걸고 있잖아요. 수도권 부동산 대출 한도도 막 6억 원대인가요? 뭐 다 잡아버리고, 그죠? 그래서 부동산 쪽은 잠궈버리고 있고, 주식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정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이미 실행이 되고 있다고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주식은요, 물론 신용을 써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현금 비중이 더 많은 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식으로 수익을 내면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아직까지 세금도 없고 하다 보니까 약간 꽁돈 심리가 있어요. 주식으로 돈 벌면 또 쉽게 돈을 벌다 보니까 그 공짜 심리가 있고 꽁돈 심리가 있어서, 그 꽁돈 심리는 여러분들 결국에 소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주식을 사고 팔 때 신용을 거의 안 쓰기도 하지만, 물론 쓰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안 쓰기도 하시면서, 주식 시장이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부동산 시장처럼
가계부채가 늘어나진 않잖아요. 신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사실 시장이 무너지면 강제로 청산이 되고 정리가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사실 그렇게 뭐 정부 부채나 정부 가계부채에 영향을 주진 않는데, 부동산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는 가계부채에 영향을 주고, 가계부채에 영향을 주는데 그 가계부채가 흔들리면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은행도 위협을 받아. 은행이 위협을 받으면 은행의 신용평가 등급이 하락하면은 국가신용등급도 하락하고, 그러면 외환 이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 부동산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너무 높고, 부동산 시장이 계속 저렇게 올라가면 잘 버는 사람은 너무 잘 벌어. 그러니까 양극화는 더 심해져. 서민들은 못 먹고 살아. 이거 평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게 이재명 정부의 큰 그림이다. 자산의 비중을 부동산으로 너무 많이 몰아놓으니까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아, 서민들은 더 못 살아져, 소비도 안 돼,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나. 근데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면 서민들도 조금 먹고 살만해지고, 소비도 원활하게 돌 수 있고, 가계부채나 정부부채가 늘지 않고 추경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도 주식시장 활성화만으로도 경기를 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큰 그림이고,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감사합니다고 입 벌리고 받아먹어야 되는 정책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은 대놓고 주식하라고 판을 다 깔아주는데 현금이 없다, 물려있다, 장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데도 물려 있는 거면 그 종목은 이미 답이 없는 종목일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안 된다라는 걸 빨리 인정하고 바꿔주셔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 버리시는 분들이 보통 수익을 못 내더라. 뭐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라 제가 뭐라 할 말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만 짚어드리면, 하반기 역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은 한국장이 될 겁니다. 왜? 경기의 민감도가 가장 높은 게 한국이에요, 여러분들. 한국장이 빠질 때는 가장 많이 빠지니까 억울하다라고 하지만, 올라갈 때는 또 가장 많이 올라서 우리가 짱이에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 안 좋은 것만 꼭 기억하시는데 좋을 때는 우리가 또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는 거, 코스닥 지수 레버리지 233740이에요. 코덱스 코스닥 레버리지 233740이라는 코드 번호인데, 이거 8,000원 밑에서는 담아야 돼요. 무조건 담으세요, 여러분들. 진짜로. 못 먹어도 고를 해야 되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또 지수 레버리지? 뭐야 이거? ETF가 뭐야? 이러고 안 사요. 나 그냥 일반 종목 줘, 기업 줘, 이렇게 회사 주식 살 거야,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생각 짧은 거예요. 왜 그렇게 편식을 합니까? 종목은요, 여러분들, 기업은 리스크가 굉장히 많아요. 산업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때 얘가 주가가 빠질 수 있고요. 간접적으로 수급이 유입되는 그런 패시브 있죠. 내가 잘못 안 해도 우리 섹터 내에 대장주가 잘못되면 같이 빠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 자체의 리스크만으로도 빠질 수가 있고, 시황이나 시장에 따라서도 빠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지수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게 있겠지만, 지금 이런 대부분의 주요 산업들 리스크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간접적인 거, 얘는 간접적이라고 할 게 없어요. 직접적인 거밖에 없으니까. 기업들의 문제, 일부 기업들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지는 거 있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이 급락 나오면 어느 정도 같이 빠지니까. 그래봐야 한두 기업이고, 그래봐야 그 수급은 다른 데로 이동해요. 시장 영향 받겠죠. 그러니까는 이 리스크만 고민하시면 되는데, 이건 지금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는 지수 레버리지 같은 상품들은 배팅하기에 오히려 너무 좋은 거다.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덜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리고 HLB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너무 삥삥 돌아왔는데, 지금 일단 당장 우선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는 2차 전지랑 반도체, 로봇을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그 안에서도 또 중요한 거, 걔네들이 움직이고 나서 후발주로 움직일 게 뭐다? 바로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는 뭐 알테오젠은 꾸준하게 이제 뭐 수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또 신규 계약건들이라든지, 신규 라이센스 아웃 이런 호재들이 뭐 중간중간에 나오겠지만, 좀 큰 이슈를 갖고 있고 지수 자체를 한 번 더 펌핑해서 끌어올려줄 만한 종목 혹은 그룹주는 HLB입니다. 지금 당장의 이슈가 예정되어 있는 건 HLB예요. 그래서 HLB가 바이오 막차로서 지수를 더 끌어올려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그 중심이 조만간 이번 달에 NDA 재신청 시점부터 HLB가 끌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짜잘한 거 다 사지 마시고 그냥 HLB 본주 가지고서 집중하신 다음에, 없는 분들은 조금 사두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반대로 HLB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비중을 조금 나누셔서 다른 쪽으로도 배팅을 하시는 게 좋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운용하시는 자산의 규모가 좀 크신 분들, 타이거 지주회사거든요. 타이거 지주회사의 종목 코드는 307520입니다. 307520인데요. 이 ETF도 보시면 좋아요. 상법 개정 플러스 저 PBR 관련된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로 막판 상승이 한번 나타날 것 같은데 타이거 지주. 근데 이제 등락 자체는 엄청 크진 않습니다. 상승이 막 공격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매수를 좀 해둘 만한 거 찾겠다 싶으신 분들, 투자하는 자산이 좀 규모가 되시는 분들, 비중을 좀 크게 실으려면은 이런 거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 중에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여행주나 화장품 같은 거 약간의 테마성으로 일단 편입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보였던 이 양봉들이 저는 의미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워낙에 뭐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지만 여기 보이시죠? 요 양봉, 이거 의미 있는 양봉이에요, 여러분들.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중심으로 나타난 요 양봉은 바닥을 확실하게 좀 짚어준 그런 양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LG엔솔이나 SK이노베이션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또 좋은 호재거리가 나왔죠. 리포트가 SK온 쪽으로 해서 좋은 내용이 나오기도 했었고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강한 건 아닙니다만 몇 개 종목들 잘 들고 계시면 굉장히 큰 수익 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미리미리 좀 세팅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 레버리지 ETF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800원대인데 얘도 굉장히 고베타예요. 그것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실제로 저희도 최근에 언급드렸던 그런 종목군들 뭐 이제 인증은 몇 가지 안 되긴 하지만 매매를 실제로 다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도 레버리지를 메인으로 해서 다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도 일부 또 들고 있고 네이버는 매도 다 했고요. LG CNS도 매도 다 했었고 코츠도 오늘까지 해서 매도 다 했고요. 우진엔텍 단기간에 뭐 50%대까지 수익을 냈었고 그렇죠? 로봇도 들고 있고 여행도 들고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저희도 필요한 것들은 다 보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물려있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핑계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셔야지만 어쨌든 물려있는 거를 뭐 복구를 하든 뭘 하든 하는데 난 지금 현금 여력이 없어요? 그럼 물려있는 걸 뭐라도 교체를 하셔야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모든 분들이 똑같은 상황은 아닐 거 아니에요? 진짜 나는 비중 한 1-20% 정도는 여력이 돼. 나 뭐라도 살 수 있는 여력이 돼. 하시는 분들은 고베타 종목. 고베타라는 건 뭐예요? 지수가 예를 들어 10%가 움직여. 그러면 10% 대비해서 20-30% 정도 더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지수가 10% 움직이면 20-30%. 그러면 코스닥이 지금 40% 정도의 상승 여력 남아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120%, 150%는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단 말이야.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4천 가면은 코스피가 30%는 움직일 텐데 그러면은 30% 움직이면서 못해도 100%, 15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미리 비중을 10%씩만 편입을 해주시면 계좌 전체가 살아난다. 그래서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를 꼭 한 번씩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진심으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지금 마음 먹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금전 요구 없어요, 여러분들. 금전 요구 절대 없으니까 일단 문자를 못 받았어요 하시는 분들은 또 남기지 마시고 스팸함부터 확인하세요. 여러분들 스팸함에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스팸 메시지함 먼저 확인을 좀 해주시고 그게 아니면 순차적으로 연락 다 드려서 안내해 드리니까 좀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내일부터 당장 매수를 좀 준비를 해야 될 만한 황금 포트폴리오 계좌가 진짜 두세 배는 기본으로 불어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구독만 눌러주시면 구독자만 인증해 주시면 금전 요구 없이 무료로 제가 다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이 진짜 막차 탑승 기회입니다. 아시겠죠? 하반기 이 6개월 안으로만 해도 계좌 수익 두세 배는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지금 이 기회를 반드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다 같이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빠르게 생각을 바꿔주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금전 요구 없습니다. 다 같이 잘 되자는 뜻인 거고 제가 뭐 아무리 좋은 정보를 드린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이 정보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꼭 한번 비중을 한 1-20%만 무리하지 마시고 비중 1-20%만 꼭 편입을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매번 이렇게 또 제 영상 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